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랐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랐다. 자, 크레아틴이라는 거 하는 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콩팥 기능을 보는 척도입니다. 예, 콩팥 기능.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고, 예, 그냥 프라이머리 하게는 콩팥 기능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 한 70세 정도 된 그런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이제 뭐 어깨 같은 데가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입원해서 좀 이 아픈 걸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이제 입원을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티닌이 1.7 막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 정도 되고 뭐 체중이랑 이것저것 고려해서 따져보면 EGFR이 한 7 정도? 요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스테이지 3B인가요? 네, 스테이지 3B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만성 콩팥병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더 검사를 하고 어떻게 의사가 도움을 드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죠. 증상이 있는지.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특이적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식욕 부진이라든지 뭐 오심이라든지 구역감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체중이 조금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부종 때문에 체중이 좀 오르기도 하고 또 붓는달지 이런 거라서 이거는 조금 둔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 수치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분도 뭐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던 건강한 그냥 환자분이셨습니다. 이제 과거력으로는 고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이제 약을 드시는 중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따져봐야 될 게 크레아티닌만 보는 게 아니죠. 크레아틴이 얼마나 잘 배설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 우리 콩팥 기능 떨어지는 거 또 보는 거 뭐라고 했죠? BUN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혈액 요소 질소라고 하는 그런 수치인데, 이게 올라가면 몸 안에 노폐물이 잘 제거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BUN도 22 정도로 올라 있긴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크레아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간 기능이랄지 이런 거 체크해 봤는데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또 콩팥병 있을 때 체크해야 되는 거 빈혈이 있겠죠, 빈혈. 근데 이제 헤모글로빈이 한 11 정도 됐어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빈혈 약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정보만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분한테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지금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약입니다. 약, 진통제. 어디가 아파서 오셨잖아요. 지금 어깨가 아파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겠죠. 그 진통제 대부분은 이제 엔세이드입니다. 엔세이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 되겠죠. 엔세이드를 굉장히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전혀 이제 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크레아틴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걸 끊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진통제로서 이 엔세이드를 복용하는 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계열의 진통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통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 조절입니다. 다른 약 조절. 그러니까 모든 약이 이제 콩팥으로 배설되는 그런 모든 약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뭔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가발린, 리리카라고 하는 그런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이것도 당뇨 때문은 아니고 아파서 드시는 약이었는데 이거는 50% 줄이라고 돼 있어요. 원원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50% 정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이드레이션입니다. 수액 공급이죠. 수액 공급. 일단 그 콩팥병의 가장 흔하고 가장 무서운 어떤 유발인자가 뭐냐라고 물으면 탈수입니다. 탈수. 몸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면서 콩팥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 특히 이거는 이제 급성 콩팥병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급성 콩팥병 때는 이게 치료예요. 이게 수액 공급이 치료입니다. 다른 어떤 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액을 왕창 이제 공급을 한 다음에 소변이 터지면 그때 이제 따라가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분도 일단 크레아틴이 올랐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하이드레이션, 수액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됩니다. 콩팥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이제 콩팥 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만약에 만성 콩팥병이고 진행이 된 상태인데 수액을 너무 과도하게 투여했다, 이러면은 이제 폐에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숨찬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액 공급을 하되 만약에 숨찬 증상이 있다면 엑스레이를 찍고 폐 부종이 있는지 확인해서 얼른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이 한 번의 검사,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 3일 간격 정도를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BUN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크레아티닌,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수치, 일렉트로. 왜냐면 이 콩팥이 뭔가 배설을 잘 못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는데, 그 균형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전해질 균형, 그리고 산염기 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산염기 균형은 보통 잘 깨지지는 않고요.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좀 잘 깨지는 부분이 있고, 전해질 균형은 그렇지 않아도 깨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을 일반적으로 많이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괜찮아졌다면, BUN 크레아틴이 괜찮아졌다면 그때 또 이제 상황에 맞게 좀 약을 만약에 많이 줄였다면 그때는 또 약을 약간 늘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분이 이제 고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죠? 삼형제 중에 하나 빠진 게 당뇨입니다. 당뇨.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당뇨가 없어서 진단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아서 당뇨가 체크가 안 된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당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검사하기 위해서 공복혈당이라든지 뭐 당화혈색소 A1C 요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서 당뇨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뭔가 이 당뇨 때문에 이 콩팥 기능이 만성적으로 좀 이렇게 손상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게 진통제 끊고 조금 하이드레이션 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간이 없어 여기다 쓸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초음파로, 복부 초음파죠. 복부 초음파로 우리가 간만 보는 게 아니라 콩팥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 사이즈를 봅니다. 사이즈. 그래서 만약에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콩팥의 사이즈가 좀 줍니다. 이게 콩팥 좀 위축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사인을 확인을 한다면 이분은 이렇게 급성으로 온 건 아니고 만성으로 좀 이렇게 콩팥 기능이 원래 좀 안 좋으셨는데 모르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예외가 있는 게, 당뇨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렇게 콩팥 기능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콩팥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정상이거나 오히려 약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고 이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만성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뇨병성 신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보다 사실 되게 많아요. 이게 엄청 많은데 일단은 뭐 요 정도, 저는 이제 작은 병원에 있으니까 요 정도 하면은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보면은 엄청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것저것 더 체크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이분이 만성 콩팥병에 대한 관리가 그게 좀 약간 명확해지면, 뭐 그거 필요하면 그쪽으로 좀 제가 의뢰를 드려서 다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요 정도 체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해도 은근히 뭐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이 있죠. 뭔가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콩팥병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이렇게 진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건 단순하지 않은데, 치료는 좀 단순합니다. 치료로 가면은 뭔가 여기서 단순하죠. 뭐 물 주거나 이게 정콩팥 나빠지면 뭐 해요? 투석하고. 근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 공급을 할 거냐, 아니면 EPO를 투여할 거냐, 어떤 제제를 투여할 거냐, 또 칼슘이나 인 같은 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골연화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요. 거기에 이 콩팥병 환자에서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원칙은 단순하지만 이 콩팥병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좀 꼼꼼하게 그렇게 살펴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 올랐다 라고 하면 뭐 당장에 뭐 응급실로 가시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좀 간격을 띄워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계속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크레아틴 수치가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뭐 과민하게 그러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랐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